안녕하세요. 승급조대 유재구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동영상에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처형이 진실화의 위원장 박선영 위원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선영 진실화의 위원장의 제부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정정합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에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70만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670만 자영업자 중에서 614만 명의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려 91.6%가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건수로는 2,150만 건입니다. 금액으로는 50조 원입니다. 경제 상황이 누적되어 온 그런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중앙정부가 권한대행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국회와 협의를 잘 하셔서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그분들한테 손길이 다가가지 않으면 결국은 폐업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첫째 납품도 할 수 없어요. 관공서 납품도 안 되고 입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매만 가지고는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많을 겁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각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정부하고 공조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은 여당, 야당이 극으로 치닫고 있어 가지고 야당에서 제시하는 어떤 협의체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또 여당에서 또 제안하고 또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이런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를 단일화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이 방송을 봐도. 국민의 민생만 보시고 각 당의 그런 입장보다는
국가 정상화, 붕괴된 국가 생태계 회복, 또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기업들,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11월 달에 그 M안이라고 하는 통화량, 현금하고 요부글 예금이죠. 이게 3,900조에서 4,100조가 됐어요. 11월 한 달만 40조가 늘은 거죠. 통화량이 그렇게 늘은 겁니다. 물론 한은에서 RP를 발행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영향도 있다고 봐지고요. 제가 얼마 전 동영상에서 그 이제 M2, M1, L 해가지고 통화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가 이제 3,900조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200조나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지. 외화채도 한 610조 정도가 돼요. 근데 환율이 오르니까 이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또 있게 되고, 1월 달에 돌아오는 외화채권이 한 27조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차환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만기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 차환을 하지 않고 상환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도 빚에 허덕이고, 공공기관도 뭐 1900조 되잖아요.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들도 수출이 점점 증가율이 감소돼가는, 둔화돼가는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수는 무려 91.6%라고 하는 614만 명이 그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원리금에 연체를 하고 있다. 10명 중에 9명이 넘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명 중에 9명이 연체자라고 하면, 저도 뭐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요. 카드를 이제 막 쓰시는 거죠. 50만 원 현금 서비스 막 쓰시면서 카드 쪽도 한 40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 연체율도 뭐 계속 증가하고.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생활 자체를 못합니다. 국민이 기본적인 어떤 사회활동 자체를 못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저는 자영업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 부처에서 자영업자 현 상황이 뭐 670만 명 중에 연체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가게가 붕괴될 수 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지. 이렇게까지 굶어서
완전히 터져서 이제는 뭐 어떠한 대책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부가 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통계청도 그래요. 정확한 보고를 해줘야죠. 정부한테.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 조사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10명 중에 9명이 자영업자가 연체가 돼 가는데 보고도 없고 이제서야 발표를 하고 대안은 마땅히 내놓는 없는 상황.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길바닥에 나앉고 절대 빈곤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의 성장이 뭐 2.0%, 1.8% 이런 뭐 예측을 하지만 그건 예측이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위협받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중국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당연히 저성장 뒤에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고 기술을 혁신을 안 해서 또 AI 산업에 정부나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내년에 먹고 살 거리가 없잖아요. 이제 철강, 석유화학, 조선도 지금은 옛날에 받은 수주로 배 만드는 거지. 1, 2년 동안은 중국이 90% 이상 다 수주했어요. 하나도 못한 달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주를. 조금 어렵지만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R&D 예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야죠. 전국 지자체장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중지를 한번 모아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냥 정부의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여러 기관장들이 모여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현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250명 모여서 광역시 단체장하고 감론을 막 하시면서 좋은 안을 하나 마련을 제시를 하시면 그거를 중앙정부가 또 수용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정책이 국회에 반영돼서 통과돼서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추경도 하면 되고. 저는 최종 소비자하고 이렇게 맞닿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수순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치권도 너무 극으로 치닫지 마시고 국민을 이렇게 국민의 눈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협상하시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만 너무 매몰돼서 왜곡된 시선이 돼서 왜곡된 정책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무튼 이 날이 추워지면 없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힘들지 않는 겨울이 되도록 그런 정부, 여야가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